여기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독일이 가난한 한국을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보고 경악한 독일 교수입니다. 하지만 아우토반의 나라 독일 교수가 다시 한번 한국에 오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교통공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엘레나 밀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꾼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년 전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큰 희망과 호기심을 안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거리, 익숙하지 않은 언어, 그리고 혼잡한 교통 상황 등이 제 불안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날 한 번 있었던 큰 사고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람이 가득한 좁은 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구급차가 지나가도 비키지 않은 차량들 때문에 상황은 온통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질서가 없어 보였고 옆나라 일본과 중국과 비교했을 때 제가 경험한 한국은 후진국에 가까웠습니다. 그 경험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 신뢰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독일의 깔끔하고 정교한 시스템과 비교할 때 한국의 방법들이 서투르고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어려웠던 날을 잊으려고 수년간 애썼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 한순간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한국을 한없이 부정적으로 고정시켰고 그 기억은 오랜 시간 제 의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즉석에서 만들어진 임시 방편이며 신뢰할 수 없다는 믿음을 굳게 지니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저의 부정적인 견해를 공유하면서 독일의 엔지니어링 성공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속으로 저는 제 나라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강한 확신조차도 부드러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확고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연 제가 너무 가혹하게 평가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때때로 한순간만으로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기술과 인프라에서 눈에 띄는 놀라운 발전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혁신과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학술지와 국제회의에서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불행했던 그날 이후로 한국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선한 눈으로 한국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독일 교통연구소의 제 멘토이자 책임자 클라우스 웨버 선생님께서 새로운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현재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야 합니다. 비록 제 일부는 아직도 그 옛날 혼란스러운 기억을 떠올리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말해온 변화의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짐을 싸고 비행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불안도 느꼈습니다. 저는 과거의 생생한 기억들, 예를 들어 흐릿하게 번지는 응급차 불빛의 급박함, 혼란에 빠진 구경꾼들의 흩어진 외침, 그리고 압도적인 무질서의 느낌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마트 교통 시스템, 자동화된 서비스, 그리고 공공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관한 희미한 변화의 소식들도 기억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 안에 작은 호기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려움을 강점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제 머릿속은 수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간직해온 깊은 편견에 도전하더라도 배우고 열린 마음을 가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질문을 하며 한국의 발전된 현실이 스스로 말해주기를 바라며 이 여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 환경 속에 완전히 몰입하여 한 나라가 어떻게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여정에 조심스러운 회의감과 함께 희망찬 기대감을 안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 이전 경험이 제 견해를 형성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제 임무는 명확합니다. 진실을 찾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사실에 제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활기차고 효율적이며 약속으로 가득 찬 한국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저는 독일 교통연구소의 멘토 클라우스 선생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방은 밝고 정돈되어 있어서 독일에서 제가 소중히 여기는 환경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맞은편에 앉자마자 제 뱃속에 복잡한 감정이 꼬리내림을 느꼈습니다. 클라우스 선생님께서는 매우 진지해 보이셨습니다. 선생님의 눈에는 결의와 기대가 섞여 있었고 중요한 일이 곧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시며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최근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신 국제 순위에서는 한국 시스템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국으로 다시 가서 그들의 발전 상황을 직접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임무는 한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혼란스러운 한날의 기억에 수년간 시달렸기에 변화의 가능성을 거의 잊어버린 상태였었습니다. 제 심장은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구 자금과 국가 명성이 걸려 있어. 내가 과거 경험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에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주었으면 합니다. 선생님의 요청은 분명했습니다. 한때 저를 혼란과 좌절로 몰아넣었던 그 나라,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예전 기억을 뒤로하고 오늘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은 준비의 소용돌이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최근의 연구 자료와 뉴스 기사를 읽으며 한국의 교통혁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AI 제어 신호 등 초고속 디지털 철도 시스템, 스마트 응급 대응 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전 기억 속에 낡고 허름했던 휴게소 대신 부티크 카페처럼 현대적이고 깔끔한 휴게소 사진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제가 간직했던 거친 기억들을 서서히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발하는 날이 마침내 다가왔을 때 저는 아파트에 서서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설렘과 긴장이 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간직했던 제 믿음에 도전하고 과거와 마주해야 할 임무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은 길었고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거리, 밝은 디지털 간판,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차량들을 상상하며 보고 들은 것들이 정말 보고 들은 것처럼 효율적이고 생기 넘치는 한국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질서와 현대미가 넘치는 분위기에 즉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표지판들은 명확했으며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동 체크인과 보안 절차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으며 그제야 저는 수년 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곧이어 저는 한국교통기술원에서 오신 친절한 연구원 이민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의 미소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을 주었으며 영어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단단한 악수로 저를 맞이하시며 바로 방문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엘레나 선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모습에 흥미로운 한국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공항을 떠나 차량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매끄럽고 넓은 도로와 스카이라인의 우뚝 선 현대적인 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면서도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민준 선생님의 친절하고 알기 쉽게 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과거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현대 기술과 시민 안전에 크게 투자하였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어조는 존중과 자부심이 가득했으며 저는 점차 예전의 의구심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클라우스 선생님께서 주신 임무에 대해 계속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독일의 기술이 여전히 우수하다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결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기대받고 있었지만 제 앞에 펼쳐진 장면들은 그 일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동안 너무 완고하게 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한국이 교통혁신의 선두주자로 변모한 것일까요? 도시는 에너지와 정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불빛, 모든 신호, 모든 차량들이 하나의 완벽하게 조율된 무용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동시에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직업적인 과제가 아니라 제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해를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도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 이민준 선생님께서 한국의 첨단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동안 제 안에서는 작은 설렘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직접 보고 배우며 현대 한국의 현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임무는 제 믿음을 시험할 것이지만 저는 열린 마음과 정직한 자세를 유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이 제게 진실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과거의 기억을 넘어서 현대 한국의 모습을 진심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려 노력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은 과거의 어려움에서 배우고 현대성과 안전을 향해 인상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진심 어린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간단한 규칙을 준수하고 공공장소를 존중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을 유지하는 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어조는 존중과 낙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 예전의 의구심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고속도로에 위치한 작은 휴게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허름하고 관리가 잘 안 된 휴게소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휴게소는 마치 잘 관리된 공원처럼 보였습니다. 건물들은 현대적이었고 음식 판매 부스에서는 건강한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하였으며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좌석과 녹지가 마련된 조용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기능적인 면뿐 아니라 편안함과 미학에도 신경을 썼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할 때쯤 제 안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효율성과 질서가 제 예전 기억들을 새롭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한때 제가 알던 혼란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질서, 기술, 그리고 배려가 넘치는 나라로 변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회의감은 조심스러운 호기심과 심지어 감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장면 사이의 극적인 차이가 제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방문이 제 선입견에 도전할 것임을 그리고 배울 것이 많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새로운 발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민준 선생님께서 한국 교통혁신의 진정한 중심을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면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한층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날과도 다를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저희의 첫 방문지는 서울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역 입구는 현대적이고 매력적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큰 디지털 스크린에는 기차 시간표가 명확하고 간단한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면서 바닥은 흠 없이 깨끗했고 벽 또한 생동감 있는 색상으로 새로 칠해진 듯 보였습니다. 이 디자인은 단순히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환영의 느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 들어서니 마치 또 다른 현대적인 세상이 펼쳐진 듯 했습니다. 좌석은 편안하고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으며 각 객차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다음 정차역 정보를 여러 언어로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 젊은 직장인 그리고 노년층이 함께 앉아 즐겁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명부터 온도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꼼꼼하게 조절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전체 시스템은 모든 이에게 쾌적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면서 이민준 선생님께서 지하철 시스템이 다른 교통 수단과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합니다. 라고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차, 버스, 그리고 택시 모두 동일한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덕분에 도시 내 이동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결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통근자들이 겪을 수 있는 지연이나 불편함을 초래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제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제어실로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 벽의 거리, 고속도로, 공공장소의 실시간 영상 피드가 표시되어 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차분하지만 집중된 모습의 엔지니어 팀이 시스템을 관리하며 교통신호를 조정하고 긴급 대응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께서 센서, 카메라, 그리고 GPS 장치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시스템이 분석하여 교통 패턴을 예측하고 신호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제어센터를 둘러보는 동안 AI 기반 교통신호 시스템의 시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시스템이 응급차를 위한 통로를 만들기 위해 신호 타이밍을 변경하거나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리며 작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분명했으며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어센터 방문 후 이민준 선생님께서는 저를 고속버스 터미널로 모시고 가주셨습니다. 터미널은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버스 도착 시간과 노선 지도가 표시되며 활기차게 움직이는 중심지와 같았습니다. 저는 버스들이 정시에 운행되고 있었고 승객들이 버스 내부와 외부에서 명확한 시각적 안내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혁신이 단지 첨단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 기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분주한 고속도로에서 초고속 하이패스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목격한 때였습니다. 하이패스 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몸을 실어 타면서 다른 차량들이 정차 없이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은 매끄럽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기술이 실제 환경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긴줄과 지연으로 힘들었던 톨게이트의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안도와 감탄을 느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서 있는 지하철역과 분주한 제어센터, 그리고 고속버스와 효율적인 고속도로까지 제 여정의 모든 단계가 변화와 끊임없는 발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도로와 기차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배려가 어우러져 진정으로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예시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 교통혁신의 핵심이 단순히 첨단 기계나 스마트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엔지니어, 운영자,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효율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과거의 어려움을 배움으로써 미래를 포용하는 나라, 변화를 수용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새로운 이해로 이어지는 발견의 날이었으며 제 오래된 기억들이 서서히 새로운 시각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발전을 통해 제 마음속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번째 날 아침,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대감으로 눈을 떴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이 제 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침 커피를 홀짝이며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지붕들이 어우러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하루는 분주한 스마트 교통 제어 센터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큰 유리문을 지나며 들어서자 밝은 스크린들이 가득하고 열심히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웅성거림이 넘치는 넓은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 실시간 교통, 고속도로, 그리고 교차로의 영상 피드가 보여지는 것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엔지니어께서 친절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로 센터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센서, 카메라, 심지어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관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명을 귀에 깊게 들으면서 시스템이 응급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교통 신호를 조정해 구급차를 위한 길을 마련하거나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단순히 기술의 작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효율에 대한 헌신,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엔지니어 분들과 팀원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제 마음속 깊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때 저는 이런 곳에서 혼돈이 지배한다고 확신했었지만 지금은 신중한 계획과 협력, 그리고 혁신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어센터 방문 후 저는 첨단 하이패스 시스템이 적용된 주요 고속도로를 안내받으며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하이패스 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몸을 실어 타면서 다른 차량들이 톨게이트를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마법처럼 매끄럽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긴줄과 지연으로 고생했던 톨게이트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국이 이러한 흔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했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과 감탄을 느꼈습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교통, 엔진의 부드러운 윙윙거림, 그리고 시스템의 효율성이 제 미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 순간 예전의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현대적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심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지 엔지니어들과 관계자 몇 분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극복해온 도전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열정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한 엔지니어는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새로운 안전 대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조차도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듣고 저는 그들의 개방성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적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이 차분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길을 신중하게 건너는 노부부, 잘 관리된 공원 근처에서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교통신호를 차분히 따르는 운전자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기술은 이야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통 시스템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엔지니어,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럭에 서서 저는 제 관점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제 시각은 한 번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더 이상 현재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변모하였고 저 또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직접 놀라운 발전을 목격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 회의감은 점차 존경과 감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부정적인 기억과 선입견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한국을 혼돈의 장소가 아닌 혁신, 질서, 그리고 인간적인 배려가 넘치는 땅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제 최종 보고서에 담아 제 경험의 진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에 매우 설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 마지막 아침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평화로움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지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의 부드러운 빛이 제 방을 가득 채웠고 오늘이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제 진솔한 경험을 나눌 날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준비하면서 차분한 결의와 함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이민준 선생님을 다시 한번 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와 정겨운 인사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한국의 미래 교통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는 정부시설로 향했습니다. 그 건물은 현대적이고 매력적이었으며 유리벽을 통해 아침 햇살이 들어와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분주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며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복도를 걸으며 저는 디지털 화이트보드와 노트북 앞에서 여러 엔지니어들과 관계자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현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협력 정신이 이곳에 얼마나 깊게 뿌리 내렸는지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기술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결합하여 모든 시민들을 위한 더욱 나은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설렘이 담겨 있었고 그 에너지가 제 주위에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원탁회의에서 저는 제 생각을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언어로 의심과 회의에서 진정한 감탄으로 바뀌게 된 제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란과 무질서의 기억으로 한국에 도착했으나 혁신과 신중한 계획, 그리고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변모한 나라를 발견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초고속 매끄럽게 흐르는 톨 시스템, 스마트 제어 센터, 그리고 깨끗하고 정돈된 지하철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전환점을 공유하며 그 모든 경험이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한 면을 보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회의실 곳곳에서 이해의 끄덕임과 감사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아이디어에 동의하며 그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협력의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들이 모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곳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을 느꼈고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공통의 언어를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조용한 외부 산책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아침 햇살이 포장도로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 미소를 교환하며 부드러운 삶의 리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풍경과 소리들은 한국이 단순히 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배려 깊은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공원 근처 벤치에 앉아 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품었던 두려움과 편견,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이 하나하나 스며들면서 그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질서 정연한 지하철, 인상적인 제어센터, 그리고 현지 엔지니어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회상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모든 운전자가 응급차를 위해 길을 양보했던 순간도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한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발전과 배려, 그리고 단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임을 말입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강한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 기억 너머의 진실을 보고 배울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이민준 선생님과 한국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활기차고 혁신적이며 따뜻한 한국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성공은 한 나라의 시스템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약간의 슬픔과 함께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 보고서는 단순한 데이터와 관찰 이상의 개인적인 변화의 이야기를 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성장하였고 어려움이 강점으로 바뀌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효율과 배려의 모범을 만들어내어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델을 창출했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었음에 자부심을 느끼며 배운 것을 독일의 동료들에게 공유할 날을 기대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희미해져 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목표의식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국가 간의 다리를 놓고 공동의 지식을 통해 협력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진정한 발전은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끝이 아니라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혁신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미래의 시작임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